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의 질문으로 영상을 꾸며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올리는 방식은 제가 일방적으로 저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방식이었는데,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같이 짚어보는 것도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능한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영상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 영상 중 하나에 달린 댓글인데요. 니응, 이응, 미음, 리을, 니응, 미음, 이응, 리을님, 제가 맞게 읽었죠? 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좀 해설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해당 영상은 KBS 유튜브 채널에 7월 9일 올라온 영상이고요.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상태에서 역으로 소송까지 당하게 된 임차인들의 아주 불행한 사연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맞더라고요. 이 사건에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우선 변제에 관한 사항, 경매와 법정지상권, 집합건물에서 토지 지분 흡수에 대한 이야기, 매우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부가 좀 되실 테고, 아마도 본인이나 가족이 이런 유형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은 중개사고와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이론에서 배우지 못하고 실무에서만 발생하는 중개사고들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그중 하나죠. 해당 물건을 중개한 부동산 사무실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책임을 일부 면할 수 없어 보여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참고하셔서 이런 유사한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KBS 해당 영상의 일부 내용을 좀 볼게요. 서울의 한 주택가, 세입자들의 전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사건. 우리 전 재산이고 아들 전 재산이고 그래요, 진짜로. 부모님 인생이 담긴 그 돈이에요, 그게. 사람들마다 사연은 달라도 평생을 모아온 전세금. 한두 푼도 아니고 9가구 한 전세금이 총 15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9가구의 전세금 15억 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민들은 9세대, 금액은 총 15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진 사람은 지금 판정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세 사기 당해갖고 그거 연관된 거예요.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고소장을 전달받은 세입자들. 집주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에게 고소장을 보낸 사람은 대체 또 누굴까요? 바람에 토지 낙찰 주거 가운데 철거, 퇴거, 아무를 사용하려면 기록까지 413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새로운 땅 주인은 자신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빌라의 철거와 세입자들의 퇴거 혹은 땅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전세금은 못 받을지언정 쫓겨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전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충 설명드리면, 어느 빌라에서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사라집니다. 총 9세대의 총 피해 금액은 15억 원, 세대별 평균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죠. 집주인이 사라진 원인을 찾아보니까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다세대 주택에서 70억 원의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2019년부터 수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이 된 상태예요. 즉, 집주인은 현재 파산에 구속까지 된 상태이고, 임차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마 의지도 없을 겁니다. 임차인들은 이사를 나가지도 못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으니까 아마도 KBS에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임차인은 만기 지나고도 3년 정도 눌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처자식과 함께 쫓겨나는 일은 없겠지 라는 임차인들의 막연한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집주인 구속 이후에 빌라가 세워진 그 토지만 경매에 넘어갔는데, 최근에 낙찰받은 새로운 토지 주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퇴거 청구에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대안으로 토지 사용료를 제시했는데 임차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낙찰받은 토지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주장하는 토지 사용료는 월 413만 원이거든요. 더불어 협의는 없다
결국엔 나가라는 얘기죠. 임차인들을 전부 다 명도하겠다는 거예요.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KBS가 나섭니다. 영상에는 2명의 변호사가 등장해요. 첫 번째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사건을 수임해서 정식으로 진행해보지 않은 이상 방송에서 된다 안 된다를 답변하는 건 위험하니까. 내보낼 권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면 세입자들은 쫓겨나는 것이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세입자들은 일단 눌러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출연한 변호사 의견은 귀를 좀 의심스럽게 합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변호사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변호사님이라고 해요.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했고 전세권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한다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은 집주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세입자들이 전세권 등기에 근거한 임의경매를 진행하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들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자, 여기까지가 KBS 영상의 내용인데,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준이 좀 답답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 세입자 분들께 희망적인 상황이 오길 바래요. 방송 내용처럼 이 세입자 분들에게 이제 훌륭한 방법이 생겼고 그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공영방송은 사실을 취재해서 상황을 정확히 방송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 변호사는 법률적인 시각에서 수학 공식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현실성을 대입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이 방송의 결론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입자들은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보증금을 보전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집합 건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해요. 주소를 알고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간단할 텐데 방송에선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고 힌트가 없어요. 그렇다고 못 찾을 줄 알았죠.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인지 찾았습니다. 저희 중개법인의 정태원 이사가 옆에서 영상을 보다가 아주 붕괴하면서 해당 건물을 찾아냈는데, 강남권에서만 일했던 사람이 방송에서 모자이크된 거리 영상만 보고 이게 성북구 종암동 3-땡땡번지 건물이라는 것을 30분 만에 정확히 찾아냈어요. 제가 이를 가르쳤고 14년째 함께하고 있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당 건물은 예상했던 대로 다세대 주택, 즉 집합 건물입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이유가 토지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보상받은 임차인이 없다는 부분 때문이에요. 저 9명의 임차인들 대부분은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을 거예요.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토지경매 시에도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다른 부분이죠. 물론 임차인이 직접 경매에 넘긴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들은 자신의 배당 신청을 직접 해야 해요. 이것도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다른 부분 중 하나죠. 아무리 그렇다 쳐도 해당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되는 몇 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있고 토지에서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 극히 일부라도 보상받은 임차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해당 임차인들 전체는 이 토지에 대한 우선 변제 권리가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상황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건물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며 이 다세대 주택은 모든 호실들의 아직 토지 지분이 흡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상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현실에서 9명의 임차인 모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딱 이 상황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은 분명히 해당 호실과 거기에 따른 토지 지분을 묶은 것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해당 호실과 그 토지 지분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 정석인데,
이렇게 집합 건물의 토지 전체가 따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느냐? 네, 현실에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론 공부를 좀 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자격증 시험 볼 때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길 수 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일부를 약간만 보고 갈게요. 오래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합쳐서 공동담보로 근저당 10억 원이 있어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해요. 그럼 건물은 멸실이 됐으니까 토지만 남겠죠. 공동담보에서 건물이 사라지고 토지 단독담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건물을 새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애초에 여기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공동담보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건물이 새로 올라가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새 건물도 다시 담보물에 추가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각각의 호실을 모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니까 각각의 호실을 한 건 한 건 다 담보물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호실의 등기를 떼어보더라도 을구의 10억 원짜리 근저당에 대한 내용과 그 근저당에 이 호실이 담보물로 추가됐다는 내용의 등기가 나오게 되겠죠. 호실이 많기 때문에 공동담보의 목록을 작성해서 공동담보 목록이 기재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호실이 보존 등기된 후에 토지 근저당의 담보물에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하고, 이 경우에는 어느 호실의 등기를 떼봐도 을구에 근저당 10억 원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각각의 호실들에는 해당 토지가 지분으로 쪼개져서 포함되어 있고 애초 그 토지에 10억 원의 근저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또는 토지의 별도 등기가 존재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토지 등기를 떼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께 무용자인 것 같지만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 건물을 설명하면서 작년 1월에 올렸던 영상 중 일부예요. 해당 건물은 바로 이 상황에 정확히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2015년 12월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었고, 이 신축 건물에 임차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는 건물의 어느 호실 등기를 떼어봐도 을구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입주가 마무리된 2016년 4월이 되어서야 첫 근저당이 설정되죠. 하지만 토지 등기상에는 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기 전부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해제 후 경매가 진행돼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죠. 입주 당시에 이 집합 건물의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는 분명히 을구가 깨끗했겠죠. 하지만 표제부에 조그마하게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경매로 인해 말소됐겠지만 당시에는 100%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당시 중개를 한 부동산 사무실이 이걸 체크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분명히 배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이 건물은 집합 건물이긴 하지만 각각의 호실들의 토지 지분이 흡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토지 지분이 정리되지 못하고 각각의 호실들에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전세로 입주했고, 임차인들보다 선순위였던 건물이 준공되기 전부터 있었던 토지의 근저당 채권자가 해당 토지만을 경매에 넘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임차인들이 구속된 건물주를 대위해서 법정 지상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성립된다면 일단 쫓겨나지는 않을 텐데 이건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예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건물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주인이 해당 신축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허가는 임차인들은 퇴거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토지에는 이미 지상권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바로 그날에 본인이 채무자이고 땡땡땡땡 협동조합이 채권자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역시 당일에
땡땡땡땡 협동조합이 본인들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제1금융권이 아닌 땡땡땡땡 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가 되면서 동시에 그 협동조합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 모든 등기가 같은 날 한 번에 이루어졌다. 경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정형화된 어떤 모습이 연상되긴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아닐 수도 있고 말을 조심해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분은 상위 클래스 전문가죠. 두 번째 쟁점은 임차인들이 건물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변호사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KBS도 그렇게 희망적으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무슨 방송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했고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임차인들이 근저당보다 선순위입니다. 이게 맞다는 것은 저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건물을 경매에 넘긴다면 낙찰대금에서 1순위임을 주장할 수 있죠. 두 번째 변호사 KBS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이고, 자, 이제 현실을 말해보죠. 이 건물 각각의 호실들은 토지 지분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집합 건물이에요. 거기에 토지에 이미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토지 주인이 건물 철거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이 된다고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걸 낙찰받습니까? 더군다나 낙찰대금에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요? 자, 낙찰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볼게요.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입니다. 위치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의 전체 금액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까요? 건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까요? 각각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 토지 가격에 비하면 지분도 정리되지 않은 이 건물은 똥값인 곳이에요.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했고 건물에서 1순위라는 이유 하나로 이걸 경매에 넘겨서 낙찰시키면 된다는 발상도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눈먼 사람이 나타나서 낙찰이 된다 치죠. 그 쥐꼬리만한 낙찰 대금에서 임차인들 전세금 15억 원을 돌려받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건물이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낙찰받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 즉, 여러 번 유찰이 거듭되다가 아주 똥값으로 떨어진 3차나 4차 경매에서 원래의 건물주, 그 사람이 친인척에 낙찰받거나 현재의 토지주인 또는 그와 관련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이게 낙찰이 된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아주 저렴하게 인수하는 방법, 현실에선 이렇게 진행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이걸 변호사라는 분이 전세권 설정이 선순위라는 이유로 임의 경매에 넘기면 된다고 하고, 방송은 경매를 통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끝을 맺어버리면 당사자들한테는 좀 비현실적이라도 일단 달콤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겐 엄청나게 잘못된 혼란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은 뭐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인들은 입주 시부터 일단 함정에 빠진 상태고 중개한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수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토지를 낙찰받은 분은 법과 현실에서의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약간 해본 일반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나마 전세금의 아주 일부라도 건져볼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들이 단합해서 어떻게든 건물 철거의 소를 패소시키고 등기상의 지상권자와 싸워서 법정 지상권을 더 위에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주인과 협상을 시도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 보이네요. 사실 그것도 승소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자, 오늘 영상은 KBS의 방송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풀이를 좀 해달라는 우리 구독자님의 부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현실성 없이 약간 잘못된 방송 내용을 바로잡는 차원이에요. 해법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애초부터 깔끔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안타깝네요. 현실에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된 것이 이런 유형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임차인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번 이사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런 집을 잘 피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 역시도 이론에는 없는 이런 사고가 현실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안전한 중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